쉽게 감행하지 못하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이죠. 두껍게 깔린 대기권 보호층을 지나면 태양에서 방출한 강력한 방사선과 만나게 됩니다. 자외선은 불과 수천만의 피부를 태워 피부암을 발생시키거나 백내장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제 태양계 중심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삼킬 정도로 큰 불고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가스 기둥이 에너지의 폭발과 함께 솟아오르죠. 만약 지구가 바로 옆에 있다면 몇 초 안에 증발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면 이 발전소가 정지하면 지구는 빙하 상태가 되죠. 우리는 이 잔인한 태양과 함께 생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지구는 이 지옥으로부터 9,300마일 떨어진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어 다른 행성들처럼 얼거나 타지 않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에 의존해 살아가죠. 태양열 덕분에 적당한 날씨가 유지되고 바닷물도 대륙과 대륙 사이를 흐를 수 있습니다. 태양빛이 모든 동물의 체온을 유지시켜주죠. 그 빛이 없다면 동물은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햇빛을 받은 악어 등 쪽 홍모습입니다. 악어는 피부로 흡수한 열을 혈관을 통해 온몸에 전하죠. 태양빛 아래 누워있는 인간 역시 피부만 태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신체 화학작용을 일으켜 비타민 같은 생존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태양을 이용하는 건 동물만이 아닙니다. 식물도 성장을 위해 태양빛을 이용하죠. 성장 과정 중 놀라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 작용을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로 바꿔 산소를 발생시키죠. 우리 생명체는 이 자연 발전소에 의존해 살아가야 합니다. 비행선 연료로도 쓰이는 태양열은 원소 중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지며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 기체로 이루어졌죠. 1937년 뉴저지 상공의 힌덴부르크호입니다. 그러나 폭발이 일어나 기체가 모두 화학 반응으로 타버리고 말았죠. 같은 양의 수소가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을 일으켰다면 뉴욕시 전체가 파괴됐을 겁니다. 그래서 태양을 관찰하려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죠. 평원함에 쌓인 빅베어 마운틴 호수 주변의 모습입니다. 빅베어 관측소의 망원경이 태양빛을 투과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특정 색으로 맞춰 새로운 태양을 탄생시키죠. 눈이 부신 둥근 발광체 대신 뜨거운 수소가 방출하는 빛과 태양의 특징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이것으로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끓고 있는 태양 표면의 작고 둥근 흑점들의 온도는 다른 곳보다 낮습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불꽃은 수소에서 방출되는 빛으로
더욱 뜨겁게 밝게 타오르죠. 이 불꽃은 화면에서 밝게 나타납니다. 태양 표면에 많은 필라멘트와 가스고리들이 보이죠. 정면에서 봤을 때 그 모습은 구부러진 검은 선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태양 가장자리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홍염이라 부릅니다. 지구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높게 솟아오르죠. 태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으로 태양의 비밀을 밝힐 수 있습니다. 태양빛엔 보이는 것 이상의 많은 것이 숨어있죠. 인터넷 덕분에 망원경이 없이도 태양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작가이자 교수인 켄 랑은 보스턴에 있는 집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양의 발광 원인을 찾는 데 열중하고 있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수소 원자를 압축해 헬륨으로 융합시키는 태양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태양은 4개의 수소 원자를 하나의 헬륨 원자로 융합시키며 빛을 냅니다. 처음엔 2개, 3개, 4개로 이어지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헬륨의 무게는 투입된 4개의 수소 원자 무게보다 가볍습니다. 그러한 질량 차이가 태양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몇 파운드의 수소만으로도 가공할 위력의 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태양은 매초 수소폭탄의 100만 배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하죠. 이러한 태양을 폭발로부터 지켜주는 힘이 바로 중력입니다. 핵융합을 잡아둘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중력이 태양에 압박을 가해 내부 온도를 높입니다.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핵융합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죠. 그로 인해 압력이 바깥쪽으로 작용해 태양이 팽창하고 열기가 식게 됩니다. 핵융합으로 태양이 팽창하고 중력에 의해 다시 수축하는 과정이 마치 줄다리기처럼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50억 년 전 중력이 우주에 떠돌아다니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중심부의 밀도가 높아지고 뜨거워지면서 가스와 먼지가 융합됐습니다. 행성들이 새로 태어난 태양을 향해 늘어섰죠. 오늘날엔 허블 망원경을 통해 그와 똑같은 과정들을 하늘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양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십억 개의 별 중 하나입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별을 확대시켜보면 별의 역사인 나이를 알 수 있죠. 별은 별에 의해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별이 폭발하며 불꽃을 내뿜고 있습니다. 죽음의 수위는 수많은 폭발의 잔해들을 끌어당깁니다. 이 잔해들이 새로운 별의 씨앗이 되는 셈이죠. 탄생의 시련을 겪고 있는 독수리 성운입니다. 오래전 죽은 별들의 잔해들이 두껍게 깔려있죠. 안에선 별과 행성, 어쩌면 생명체들이 탄생의 순간을 기다리며 떠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리온 성운을 이루고 있는 가스와 먼지 안에선 이미 중력이 별의 잔해들을 끌어당겨 하늘에 아름다운 불을 켜놓았습니다. 새로운 별들은 수십억 년 동안 빛날 것입니다.
둘, 하나. 1995년 12월 케이프 커네버럴. 소호 위성과 과물선 아틀라스호가 발사됐습니다. 소호 위성이 지구 중력이 태양의 중력만큼 강한 지구 100만 마일 바깥쪽 우주 한 지점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 태양 탐사선은 두 힘의 균형점에 위치해 있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 가다드 우주비행센터의 과학자들이 소호 위성이 촬영해 보내오는 영상 자료를 수년 동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소호 위성이 태양에서 멀어지면서 동력이 끊겨 더 이상 영상 정보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탐사선이 제자리를 찾는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탐사선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 다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만약 인간이 눈으로 자외선을 볼 수 있다면 태양은 아마도 이런 모습일 겁니다. X선으로 본 태양의 밝고 뜨거운 부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자리가 요동치는 모습이 보이죠. 가스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태양 주위에선 막대 자석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과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장은 우리가 태양에서 보는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태양이 폭발할 수 있는 힘을 만들고 코로나를 가열시키기도 하죠.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태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높은 온도 때문에 수소 원자가 쪼개집니다. 그러면 전하를 띤 입자의 불기둥인 플라즈마만 남게 되죠. 플라즈마는 자기장의 위치에 상관없이 회전합니다. 정지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폭 1000마일의 회오리 바람이 태양의 토네이도입니다. 태양 지표면 아래는 대류 현상 때문에 플라즈마 기둥이 밑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온도가 화씨 3000만 도나 되죠. 더 깊은 곳엔 아직도 자기장에 연결된 뜨거운 플라즈마가 흐르고 있습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움직이죠. 플라즈마의 속도는 각 층마다 다른데 빨간 부분은 빠르게, 파란 부분은 느리게 움직입니다. 전하를 띤 입자는 적도 주변에선 빠르게, 극지점에선 느리게 소용돌이 치는데 속도의 차이로 태양의 자기장이 생겨나게 되죠. 맥메스 망원경입니다. 이 관측소의 중심부엔 거울이 달린 구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제닝스가 이곳에서 태양의 자기장을 연구하는데 태양 자기장에 대한 연구 열정이 대단합니다.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는 관안은 온도가 일정해야 합니다. 관측소를 이곳 산속에 세운 이유도 그 때문이죠. 관안의 공기 흐름이 안정적이어서 정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맨 위쪽의 거울이 태양빛을 끌어당겨서 그 광선을 300피트 산 아래쪽에 또 다른 거울로 보내면 거기서 그 빛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연구실 안의 기계로 전해주게 됩니다. 태양 흑점 보이지? 놀랍게도 뒤쪽에도 흑점이 있어. 이번에 흑점이 2개야.
그것들을 어떻게 지도에 그리는지. 여기다 슬릿을 넣고 돈과 페드로는 자기장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힘든 작업이죠. 태양 흑점과 그 주위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태양 흑점은 자기장과 태양 표면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흑점의 자기장 구조와 매 시간별 혹은 매일매일의 변화를 조사하고 있죠. 태양의 뜨거운 몸체를 연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또 다른 온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기구 내부를 액체 질소와 헬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기구 내에 있는 센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절대 용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로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건 헬륨이 빠져나와 공기 중에 수증기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 분야의 과학이 접목된 기구입니다. 돈과 페드로는 태양의 자기장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지만 자기장이 미치는 결과는 알 수 있죠. 기구 안의 센서가 태양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의 미세한 색 변화를 측정합니다. 준비됐어? 돈, 내가 이거 정리할 동안 필터 좀 넣어주겠어? 그래. 강력한 자기장이 태양에서 방출되는 빛의 색깔을 일부 변형시키죠. 본래 빛 색깔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은 색의 변화를 통해 태양 흑점 주변의 자기장 강도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흑점이 잘 보이게 카메라 초점을 맞출게. 그래. 카메라가 흑점 주변의 자기장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태양 흑점에서 나오는 자기장은 매우 응축되어 있고 중앙에서 솟아올라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흑점은 보통 쌍으로 나타나는데 한 흑점의 N극에서 나온 자기장은 다른 흑점의 S극에 연결되어 있죠. 태양의 플라즈마는 N극과 S극 사이의 자기장을 따라 모양을 이룹니다. 태양이 활발히 움직여 자기장이 복잡해지면 태양 표면의 자기장 배열은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을 띠게 되죠. 그로 인해 더 많은 흑점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흑점은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낮아 검게 보이죠. 흑점은 자기장이 강한 곳에서 생겨납니다. 태양 표면 흑점 부위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열기가 식어 온도가 낮아지게 되죠. 태양 흑점의 중심부에 선다면 힘이 약화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모양은 접시 형태죠. 태양의 자기장선은 우주 밖으로 뻗어 있습니다. 가끔은 뜨거운 가스가 자기장선을 따라와 큰 고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홍염입니다. 자기장의 힘으로 플라즈마가 방출되고 있죠. 플라즈마가 태양 위에 수주 동안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홍염을 가까이서 보면 자기장을 따라 형성된 수천 마일 크기의 고리만 보이지요. 자기장은 보이질 않고 밝은 색의 물질만 보입니다. 그 길이는 지구에서 달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홍염은 막대 자석의 자기장과 똑같은 모양의 자기장 라인 고리를 형성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커지던 고리는 결국 끊어져 홍염을 형성하던 물질들이 우주 밖으로 흩어지게 되죠.
태양이 수백만 톤의 입자를 우주 밖으로 내던지는 셈이죠. 이 플라즈마가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분 안에 미국을 횡단할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에너지가 예고 없이 발산돼 충격파를 만들죠. 압력솥이 터질 때처럼 태양 내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강력한 폭발로 이어집니다. 단 몇 초 동안의 플레어는 태양 전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와 맞먹을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플레어가 태양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플레어도 홍염이나 흑점같이 태양 활동의 일부분이죠. 하지만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강력한 에너지 방출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방출하는 동안 매우 밝게 빛나죠. 플레어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무선 신호에 교란이 생기고 위성도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선 플레어 생성 시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28일 태양 지표면 지수 중 A표적 108의 태양 자석은 10이다. 단독한당 A표적 108. 우주기상센터가 있는 콜로라도의 보울더입니다. 국립우주기상센터에선 태양을 24시간 모니터합니다. 10월 29일 현재 K표적 지표는 3, 단독한당 3. 오늘은 윌리엄슨이 기상캐스터입니다. 그 외 사람들은 태양의 활동을 기록하죠. 저희가 주시하는 것 중 하나가 태양의 플레어입니다. 태양 활동이 약해질 것이다. 여기 밝게 보이는 부분에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 부분이 일그러질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에너지를 방출하겠다는 뜻이고 플레어의 형태로 나타나죠. 플레어 발생 8분 후 지구에 X선과 자외선 폭풍이 밀려와 통신 장애가 발생합니다. 1984년 미 대통령 전용기와 지상센터 사이 교신이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중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미 육군 총사령관과 교신할 수 없었죠. 교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성 통신마저 끊어진 상태였죠. 태양풍은 지구 대기권 상부까지 영향을 줍니다. 얇은 공기층이 팽창하면서 높은 궤도에 있는 위성을 끌어내립니다. 플레어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태양 가장자리인 고리 모양을 한 홍염도 나타납니다.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땐 검고 얇은 선으로 보이죠. 그래서 필라멘트라는 다른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홍염은 주로 태양 대기권에서 형성되지만 가끔 태양 자체 내에서 분출하기도 합니다. 홍염은 태양풍에 실려 지구까지 전해지죠. 태양풍은 태양에서 발생하는 하전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태양은 매초 수백만 톤의 전자와 양성자를 우주로 내보내며 스스로 불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풍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해성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86년에) 헨리 해성입니다. 태양의 열기로 얼음과 먼지가 불타고 있습니다. 10년 후 나타난 헤일밥 해성은 2개의 꼬리를 갖고 있었죠.
하나는 먼지와 쓰레기 더미로 이루어진 노란 꼴이고 다른 하나는 풍향계처럼 가스와 하전 입자들을 태우며 태양풍의 방향으로 흐르는 강청색의 꼴이었습니다. 혜성의 꼬리는 언제나 태양 반대편을 향하고 있죠. 태양풍을 관찰하는데 혜성보다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위성이 우주기상센터로 정보를 전해주죠. 태양풍의 밀도, 속도, 자기장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태양풍이 어떻게 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태양풍의 속도는 시속 100만 마일 정도인데 이 속도의 2배 정도가 되면 지구의 자기 폭풍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호 위성은 폭풍의 조짐도 알아냅니다. 태양 섬광 중심부에 디스크를 놓으면 태양이 분출하는 입자를 볼 수 있죠. 이 입자들은 센서와 부딪혀 불꽃을 냅니다. 전하 입자가 폭발을 계속하면서 지구의 자기장을 강하게 때리죠. 가끔은 이로 인해 지구의 참혹한 결과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이 컴퓨터 영상은 1997년 강력한 광풍에 의해 폭발되는 지구 자기장의 모습입니다. 회색으로 보이는 잔잔한 자기장이 충돌하는 입자로 인해 심하게 출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전 설비를 파괴하기도 하죠. 심하게 변화된 자기장이 발전기처럼 작용해 케이블로 과전류를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기 회로가 끊어지게 되죠. 1989년 퀘벡주입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비로소 600만 퀘벡주 시민이 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발전소 측은 이 정전의 원인을 태양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은 어두웠지만 다른 미주 지역엔 빛이 있었죠. 퀘벡주를 강타한 입자들이 지구 아래쪽으로 흘러 오로라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고속의 전자들이 지구 자기장 라인에 떨어져 일으키는 현상이죠. 네온 전등의 가스가 전기에 의해 빛을 내듯 전하 입자는 지구 대기권의 산소와 충돌해 빛을 냅니다. 우주기상센터에 정교한 태양풍 예보 관측기구가 있지만 미묘한 변화는 눈으로 직접 읽어내야 합니다. 레디콤 예보관이 분석한 자료들이 미래의 큰 변화를 암시해줍니다. 앞으로 태양에서는 더 많은 현상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더 많은 고초를 겪게 되겠죠. 태양의 활동은 파동 운동과 같습니다. 태양 자기장은 11년을 주기로 고무밴드처럼 스스로 소용돌이치며 돌다 사라지죠. 1985년 크고 잔잔하게 보이는 회색의 자기장 영역에서 태양 활동의 한 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5년 후 태양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많은 자석을 끌어모았죠. 태양의 활동이 최고조에 달한 1991년 자기교란 현상이 발생하면서 자기장이 다시 잔잔해지고 태양의 특성들이 사라져버렸죠. 5년 후 자기장은 다시 안정을 찾고 새로운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주기상센터는 곧 다가올 태양풍에 대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의 자료를 볼 때 태양 활동이 약해질 것 같아. 지자기장 역시 잠잠해질 것 같다.
도시 불빛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동물과 식물이 화석이 되기 전에 태양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반짝이는 수십억 개의 별, 수백만 개의 핵 엔진이 하늘에서 불꽃을 냅니다. 나무를 적시는 달빛 역시 별빛입니다. 태양광선이 달에 반사돼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석탄과 오일 같은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더 빠른 방법은 없을까요?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엄청납니다. 하루에 지구로 떨어지는 에너지를 모두 모아 저장한다면 그 양은 전 세계가 30년 동안 사용할 분량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죠. 캘리포니아의 바스터우 데이브 립은 태양열을 이용한 농업의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인간은 거대한 태양열 발전소 안에서 살고 있죠. 데이브는 1100만 평방피트 크기의 반사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 5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죠. 그의 캘리포니아 농장에선 농작물이 아닌 다른 형태의 수확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파라볼라처럼 생긴 반사경으로 모은 태양 에너지가 중앙에 설치된 관으로 전해져 관 내부의 액체 온도를 높이게 되고 그 에너지는 다시 열 교환기로 전해져 증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의 열기로 뜨거워진 관 속의 액체는 기름입니다. 반사경 1평방야드당 TV 5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죠. 태양빛을 전등빛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가 설치한 50만 개의 반사경으로도 여전히 잡지 못하는 태양광선이 존재합니다. 일년에 30일 정도는 날씨가 흐리고 부분적으로 구름 낀 날씨도 많지만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더 많이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로 필요한 모든 전력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멀리 떨어진 별에서 에너지를 구하려 할까요? 해답을 가까이서 찾는 사람도 있죠. 샌디에이고의 제네럴 아토믹스 사입니다. 별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선 원자를 핵융합시키고 있죠. 여긴 작은 별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물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링리가 과학자들이 지구에 만든 도넛 모양의 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청결을 위해 보호 장비는 필수죠. 200만 도에서의 오염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은 핵융합을 동력화하기 위해 5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인간의 꿈을 실현한 현대공학의 승리죠. 이 공장에선 태양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재현됩니다. 과학자라도 그 안에 들어갈 때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죠. 입구가 좀 좁군요. 마치 아기가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 같아요. 일단 옆으로 누워서 빠져나온 후에 여길 잡고 몸을 돌려서 발을 이 위에 얹고 내려오면 되죠.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태양은 원자를 압축하기 위해 중력을 사용하지만 릭은 다른 힘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핵 융합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입자를 압축합니다. 일종의 자기병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리 안으로 약간의 가스를 주입합니다. 건 매력적인 일입니다. 연료로는 수소의 또 다른 형태로 바닷속에 무한히 존재하는 중수소를 쓰죠. 이러한 핵융합은 다음 세대 값싼 에너지 자원이 될 것입니다. 카리브해의 일시, 우주의 순간 일치. 지구 주위를 공존하던 달이 태양의 밝은 면을 가리게 되는 현상이죠. 태양 관측용 특별 안경은 태양이 완전히 가려질 때만 벗을 수 있습니다. 일식 중에 보이는 태양의 바깥 테두리층인 코로나입니다. (4분의 3이) 가려졌지만 아직도 밝은 빛을 냅니다. 대낮에 쿠라카오에 어둠이 깔립니다. 달이 태양의 마지막 부분을 삼키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태양 중심부의 빛은 가려지고 바깥쪽 하얀 테두리 코로나가 보입니다. 태양 위쪽으로 불빛이 하나 보입니다. 7시 방향으로 하나가 더 있군요. 바로 목성과 금성입니다. 지구는 어둠에 쌓여 있지만 수백 마일 떨어진 두 행성은 태양계의 밝은 부분에 놓여 있게 되죠. 오후 2시가 되면 밤처럼 어둠이 찾아옵니다. 다른 일식 사진입니다. 모든 자기장이 고리 모양은 아니죠. 일부 자기장은 외부로 뻗어 있어 코로나가 그 뒤를 따릅니다. 자기장 라인이 우주 밖으로 뻗어 있어 홍염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달 테두리에서 새어나오는 뜨거운 가스가 보입니다. 일식 중 육안으론 분홍색 고리로 보이죠. 그러나 카리브해 일식은 수분 안에 끝납니다. 태양광선이 달 계곡 사이로 폭발할 때는 마치 다이아몬드 반지같이 보이죠. 일식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코로나를 관찰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70년 전 이 아름다운 관측소 망원경 앞에 작은 원형 디스크를 설치해 해가 비칠 때마다 일식 현상이 벌어지게 한 것이죠. 이들은 태양 주변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2주 동안 홍염이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방출된 입자들이 코로나와 태양풍을 만들었습니다. 태양 주변에 붉은 훌륜이 생겼죠. 서호 위성은 지구 대기권 밖에서 더욱 뚜렷한 사진을 보내옵니다. 그 사진을 태양의 영상과 결합해 태양이 입자들을 코로나로 방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에선 방사선과 바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중성미자라는 작은 입자가 원자핵에서 빠져나오죠.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같은 핵융합 부산물인 중성미자로 핵 엔진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죠. 온타리오주 서드베리의 태양 중성미자 관측소입니다. 지하 1마일 지점에 3년에 걸쳐 만든 10층 높이의 큰 굴 안에 위치해 있죠. 중성미자를 잡는 탐지기 중심부엔 큰 물탱크가 있습니다. 만약 중성미자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강렬한 눈보라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입자들은 암석을 뚫고 거칠 것 없이 1마일 깊이 아래로까지 내려옵니다. 이 실험엔 3억 달러 상당의 중수가 필요합니다. 실험 재료로 중수가 사용되는 이유는 중성미자가 중수에 부딪히면 작은 불빛을 내기 때문이죠. 중성미자의 종류는 핵반응에 따라 다릅니다. 중성미자의 종류와 개수로 어떤 핵반응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죠. 태양 중심부를 파악하기에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매주마다 약 1000억 개의 중성미자가 제 손가락 끝을 지나가고 있죠. 우리는 1000톤의 중수를 사용해 중성미자를 탐지합니다. 이 중수가 1시간에 한 번 걸로 중성미자를 멈추게 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빛의 폭발을 만들어내죠. 저희 관측소가 지하 6,800피트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주 광선이 탐지기에 도달하는 것을 암석이 막아주죠. 만약 탐지기를 지상에 설치했다면 오로라처럼 밝게 빛을 냈을 겁니다. 중성미자 사냥꾼 던킨 헵번이 태양광선이 미치지 못하는 관측소로 들어갑니다. 이 실험으로 태양 중심부뿐만 아니라 중성미자의 비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주의 궁극적 운명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중성미자 관측소는 매우 깨끗이 유지돼야 합니다. 모든 물질은 어느 정도의 방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기 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지하 실험실은 수술실보다 깨끗하죠. 던컨도 몸을 씻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려면 샤워를 해야 돼요. 태양에서 출발한 중성미자는 지구를 거쳐 이곳 중수로 떨어집니다. 중수의 수소 원자는 중성자를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 연구 대상이죠. 그 중성자에 중성미자가 충돌하면 입자가 떨어지게 되죠. 당구 게임에서 빠른 공에 다가와 부딪히는 현상과 같습니다. 그때 원뿔형의 푸른 불빛이 생성되죠. 푸른 불빛을 감지하고 그 수를 셀 수 있는 10,000개의 센서가 중수 주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불빛이 중성미자가 날아온 방향을 말해주는데 태양이 당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서드베리 실험은 태양의 비밀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말해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과학 문제의 해답을 주죠. 중수와 중성미자의 충돌을 통해 중성미자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주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죠. 우주의 중성미자는 어떤 입자보다 그 수가 많습니다. 만약 중성미자가 질량이 있다면 빅뱅 이후 현재의 우주 팽창뿐 아니라 수십억 년 후의 대붕괴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주가 언제 수명을 다하는지는 모르지만 태양의 수명이 우주보다 짧은 것은 확실하죠.
30억 년 후 지구의 생명체는 뜨거운 열로 인해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태양은 균형을 잃고 융합과 중력 사이에서 요동치겠죠. 헬륨 중심부가 수소보다도 강렬한 빛으로 타는 동안 남아있는 수소가 주위로 빠져나가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이 팽창할 때 태양계 행성은 소멸되고 수송의 빙원도 녹아내릴 것입니다. 크기는 커졌으나 무게는 오히려 줄어든 태양이 통제력을 잃고 사라져갈 것입니다. 뜨거운 광풍이 태양계 외부 행성에 불어닥치겠죠. 토성의 핵이 씻겨나가고 얼음고리도 녹아 증발할 겁니다. 한때 거대한 행성이었던 목성은 자신의 위성인 유로파에 가려 얼음층이 녹아내리고 바다가 팽창하며 힘을 잃어가겠죠. 태양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집어삼켜 백색의 외성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선 막대한 양의 먼지를 토해내며 우주의 미아가 될 것입니다. 태양계의 모래시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은 한때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키우던 별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 자네들이 우주의 바람과 함께 날려 구름으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별들과 행성,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될지도 모르죠. 지구는 이 지옥으로부터 9,300마일 떨어진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어 다른 행성들처럼 얼거나 타지 않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에 의존해 살아가죠. 태양열 덕분에 적당한 날씨가 유지되고 바닷물도 대륙과 대륙 사이를 흐를 수 있습니다. 태양빛이 모든 동물의 체온을 유지시켜주죠. 그 빛이 없다면 동물은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햇빛을 받은 악어 등 쪽 홍모습입니다. 악어는 피부로 흡수한 열을 혈관을 통해 온몸에 전하죠. 태양빛 아래 누워있는 인간 역시 피부만 태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양에너지가 신체에 화학작용을 일으켜 비타민 같은 생존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태양을 이용하는 건 동물만이 아닙니다. 식물도 성장을 위해 태양빛을 이용하죠. 성장 과정 중 놀라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 작용을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로 바꿔 산소를 발생시키죠. 우리 생명체는 이 자연 발전소에 의존해 살아가야 합니다. 비행선 연료로도 쓰이는 태양열은 원소 중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지며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 기체로 이루어졌죠. 1937년 뉴저지 상공의 힌덴부르크호입니다. 그러나 폭발이 일어나 기체가 모두 화학 반응으로 타버리고 말았죠.
같은 양의 수소가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을 일으켰다면 뉴욕시 전체가 파괴됐을 겁니다. 그래서 태양을 관찰하려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죠. 평온함에 쌓인 빅뱅. 쉽게 감행하지 못하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이죠. 두껍게 깔린 대기권 보호층을 지나면 태양에서 방출한 강력한 방사선과 만나게 됩니다. 자외선은 불과 수천만의 피부를 태워 피부암을 발생시키거나 백내장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제 태양계 중심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삼킬 정도로 큰 불고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가스 기둥이 에너지의 폭발과 함께 솟아오르죠. 만약 지구가 바로 옆에 있다면 몇 초 안에 증발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면 이 발전소가 정지하면 지구는 빙하 상태가 되죠. 우리는 이 잔인한 태양과 함께 생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베어 마운틴 호수 주변의 모습입니다. 빅베어 관측소의 망원경이 태양빛을 투과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특정 색으로 맞춰 새로운 태양을 탄생시키죠. 눈이 부신 둥근 발광체 대신 뜨거운 수소가 방출하는 빛과 태양의 특징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이것으로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끓고 있는 태양 표면의 작고 둥근 흑점들의 온도는 다른 곳보다 낮습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불꽃은 수소에서 방출되는 빛으로 더욱 뜨겁게 밝게 타오르죠. 이 불꽃은 화면에서 밝게 나타납니다. 태양 표면에 많은 필라멘트와 가스고리들이 보이죠. 정면에서 봤을 때 그 모습은 구부러진